자,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르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깔립니다. 이제 그 얘기 맞습니까? 뭐 방금 한 얘기.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다고? 응. 진짜 맞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네. 몇 사람하고 그냥 그 저녁에 간단히 이렇게 만났는데 다 김종대 편집장 얘기만 하던데. 글쎄 그런데 왜 난 못 느끼지? 어? 난 전혀 못 그 느끼겠는데. 느낌의 척도가 뭡니까? 혹시 동그라미 이거예요? 아니 뭐 아예 꼭 그런 건 난 유치하게 안 나가고. 아니 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제가. 예. 예. 그거 봐라고 여기 나갔으면 뭐. 아니 갑시다. 예 예. 꼭 한마디씩 디스를 해야 된다. 예. 진짜.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한테. 사장한테. 예.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갈까요? 예,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방미를 앞두고 뭐 소위 호국 안보 세력 그죠? 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어요. 호국 안보 세력. 네. 멋있는데 명칭이. 그런데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말이에요. 예. 이 동북아시아가 지금 각 국가의 이 애국 호국 세력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그렇죠. 일본은 네. 저 아베 저 인간 때문에 난리고. 저 인간 뒷받침하는 극우 세력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게 그 예비역 장성들이 많다고. 예.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다들 목소리를 높이면 왜 국제 정세가 말이요? 예. 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 그렇죠. 그렇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죠. 뭐. 자기 중심주의, 그죠? 그렇지. 국가 중심주의. 예.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특히 예비역 장성들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2015년에 받는 그렇죠. 이 한미 간 합의를 무력화하자, 무기한제 연기하자. 맞아요. 예, 이런 얘기로 거의 모아지고 있는데 예. 아마도 상반기에 그 안보 위기 정국의 그 귀결점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그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예. 이젠 더 이상 미군하고 연합 이런 구조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기로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걸 연기하자는 겁니다. 예. 연합사 해체를. 예. 예. 근데 뭐 취지는 간단해요. 뭐 비 올 때 지붕 고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그 안보 위기에 왜 한미 연합사를 없애가지고 네. 북한의 전쟁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예.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냐 이거죠. 그리고 연합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예. 이게 그 한미 연합사가 제가 보니까 1978년에 창설됐더라고요. 11월에. 그때예요? 그 네. 전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전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했는데 예.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 전쟁 때부터 78년까지 가동을 됐는데 물론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유엔에서 결의가 됐거든. 예. 유엔 총회에서 공산 측하고 서방 측에서 각기 그 한국의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결의안을 냈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합사를 대신할 기구로서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겁니다. 유엔사를 대신할 계기로. 예, 35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1살의 노사연이 MBC 그 대학가요제에서 돌고 돌아가는 길로 이제 금상을 차지했고 연합사하고 노사연이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 2달 전에 23살에 예.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으로 입선을 했더라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제 환갑 그때가 앞두고 1978년인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분들 자녀가 그 나이가 됐어. 어. 거의 그 나이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시점이 좀, 할머니야. 피부에 좀 와닿네. 어. 노사연 심수봉. 노사연 심수봉 그때 예. 그 사람. 예. 돌과 돌아가는 길 아시죠? 그거. 알죠. 산 넘고 넘어 그죠? 돌과 돌아가 아무리 올라도 와, 그 자리네. 이제는 군사 안보 영역에서 이제 대중 연예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한 우물만 파세요. 한 우물만. 조금 쪽팔리긴 한데. 그런데 돌고 돌아가는 길. 예. 한국 안보가 그랬다고. 오. 저기 예. 여기가 어둠면요. 올라도 매는 아니고 다시 그 자리. 이야. 이게 한국 문학의 안보가 반열로 오르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렇게 어려웠다고. 예. 네. 그때 우리 겨우 기본 무장 정도 충족하는 그렇죠. 안보가 어렵던 시절에. 네. 그죠? 네. 이 시절에 만든 게 한미연합사고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이죠. 세상이 아주 천지개벽을 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미 연합사를 창설하던 그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예. 이제는 좀 옷을 갈아입자. 음. 이래 가지고 저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하고 네. 전자권을 우리가 전환하겠다고 했고 또 그 전에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78년에도 한미 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예.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면 작전권 환수하겠다 그랬고 그때 카터하고 막 갈등 빚을 때잖아요. 엄청나게 갈등 맞아요, 빚었죠. 맞아요. 예. 예. 아마 한미 관계가 제일 나빴을 땐 그때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핵 개발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작전권 환수 내걸었고 아, 그랬었었나요? 예. 오. 88년 대통령 선거죠. 그때? 87년이지. 예. 그래서 저 민족 자정과 어떤 국민의 자존심 충족을 위해서 작전권 환수하겠다. 노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오. 예, 이것과 그랬구나. 더불어 용산기지 미군을 용산에서 빼겠다. 노태우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태우 씨가 87년 대선 때? 그렇죠. 이야. 예, 그랬고 네. 그다음에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 작전권 가져왔고 네. 이제 그냥 전자권 가져오기를 뭐 하니까 전시하고 평시를 나눈 희한하게 그렇죠. 이게 아주 희대 코미디입니다. 전시 가져오려면 작전권과- 가져오고 말라면 말라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시 작전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작전권이면 평시건 전시건 똑같은 거지. 예. 무슨 전평시가 따로 있어? 그러네. 진짜 따지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왜곡시킨서 그나마 반쪽도 안 되는 거 가져왔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논의가 다시 시작돼서 예. 결국은 2012년에 가져오기로 된 것을 이명박 대통령 때 3년 연기한 2015년으로 됐던 거고. 선구자는 노태우 씨네. 노태우 씨죠. 오. 근데 아니 노태우 그 씨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노태우 씨는 정복 인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그런데 이제 종북이라고 못하니까 물태우라 그랬지. 이게 맞아. 군에서 발명된 용어죠. 맞아. 물태우라고 그랬죠. 예. 요즘 건강에 많이 안 좋다고 하더만요. 좀 그러대요. 예. 예. 아무튼 이게 87년 대선 때 노태우 씨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다. 그때는 전시 평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작전권. 작전권. 예, 작전권 환수하겠다. 예. 예, 이랬고. 근데 이제 평시로 나눠가지고 이게 전평시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국가대표팀이 평시에는 저 허정무 감독이 훈련을 시키다가 네.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히딩크가 와서 지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엉터리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애시당초 전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시 작전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전제가 없다면 평시 작전권도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야, 그러면 지금 평시잖아요. 평시죠. 그러면 지금 그 작전권은 우리 군이 행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 군이 행사를 하는데 예.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거를 이제 유지시켜 가지고 예. 그 사실상 평시에 우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 지휘하는 듯 하지만 네. 또 모든 주요 작전 계획이라든가 전시 대비 계획은 연합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예. 아주 희한한 체계. 아니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머리 아파. 자, 여기서 그러면 예. 작전권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작전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예. 개념적인 건데. 예.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예. 군의 최고의 권한은 지휘권이에요. 그렇죠. 예, 지휘권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 군수, 작전, 그다음에 병참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다 통틀어 지휘를 한다 그러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작전에 관한 사항을 작전 지휘권이라 그래요. 네. 예, 이건 뭐냐면은 작전에 관해서 모든 어떤 배치를 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병력을 운용하는 네. 군령 즉 용병에 관한 사항을 이제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작전 통제권이에요. 우리 한국군이 스스로 교육 훈련하고 인사 군수 다 해요. 예. 예. 그다음에 평시 작전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전시가 되면은 미군의 연합사에 배속을 시켜서 그렇죠. 통제를 받게 한다고. 예. 이것이 작전 통제권이라고. 그 지휘권 중에서는 제일 수준이 낮지만 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장차 어떤 한반도의 유사시에 이제 어떤 한반도 통일을 할 건지 네. 아니면 북한을 격퇴하는 수준에 그칠 건지 예. 또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제 기구나 어떤 미국 주도로 통일을 할 건지 아니면 한국군 주도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건지 네.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위에 작전 통제권 즉 미국이 지휘하는 구조에 흡수되고 편입됨으로써 우리 주도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작전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대통령들의 갈증, 나름대로 그 열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 주도로 통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데 이 작전권이 필요하다, 작전 통제권이 필요하다, 이런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대통령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좀 남다른 어떤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물려주려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작전 통제권 같은 주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군사 주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군사 주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셔 주로 이 저 애국 호국 보훈 세력들께서는 호국 안보 세력은 안보 세력은 왜 그게 근데 그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아닌 뭐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하다못해 그 저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할 때도 그 검역 주권이 이게 국가 주권이라 그래 논쟁이 붙은 건데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주권인데 군사 주권이 주권이 아닌 뭐가 주권이라는 거야? 아니,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군사 주권이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또 더 골 때리는 얘기는 예. 최근에 핵 주권을 가져오자 그래요. 핵무장을 하자. 예. 그런데 군사 주권 중에서도 최고의 주권이 핵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건 가져오자 그러면서 예. 작전 통제권과 같은 군사 주권은 또 가져오지 말자 그래. 여기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호국 안보 세력이 네. 전작권을 가져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이 작전권을 행사할 경우에 북한에 밀린다. 네. 내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판단에 기초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비슷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네. 한국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은 한미 동맹이라는 거죠. 즉 네. 연합방위 체제다. 그렇죠. 예. 미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방위가 되는 거라 이런 예, 얘기예요. 예, 과거엔 맞았어요. 예. 네. 그런데 그 결과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뭡니까?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도 아니고 작전 통제권도 미군 장성에 사실상 예속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당사자 대접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뭐 평화 협정에 관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요. 네. 또 동북아시아에서 국가의 대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당사자로서 뭐 어떤 평화와 통일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네. 뭔가 대전략을 그 우리도 구사할 수 있는 이제 중견 국가예요. 미들 파워. 예. 이런 나라가 과거에 미국의 군사 원조에 겨우 빌붙어서 안보를 하던 네. 이런 시대의 산물을 계속 유지했을 때 예. 우리가 당사자 대접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작권을 환수를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연합 그 공동 작전 기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지 한국군이 주도해라. 그렇죠. 미군이 지원하겠다. 이 예.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펑크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난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 회로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길래 나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보는데 예. 이걸 군사 주권이 아니라고 팍팍 우기다가 예. 이제는 저기 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은 바로 안보 위기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예. 나 왜 그런지 모르겠대. 너무 그 많은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응.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구현했던 게 바로 한미 연합사죠. 연합사입니다. 연합사령관은 미 8군 사령관이 갖고 맡고. 아니죠. 그 연합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이죠. 아, 밑에 있죠. 그 사람은 쓰리스타고. 쓰리스타고. 예, 연합사령관 포스타. 포스타. 예, 사성장군. 그렇죠. 예. 8군은 그 예하부대예요. 예하부대. 주한미군에. 그래서 한국군은 부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 맡고 지상구성군 작전을 맡죠. 예. 지상군 사령부. 예. 그런데 그 그림자 조직이에요.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는. 그럼 뭐예요? 그 있으나 마나요. 그건 한국군에 체면 세워주려고 한 거고 예. 연합사령관을 미군 장성 사성 장군이 맡고 예. 정보 작전 기획을 미군이 맡고 있어요. 예. 이건 한 번도 한국군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정보 작전 기획이 핵심 아닙니까? 그게 뭐 군사 작전에 다지 뭘. 그러니까. 예. 응.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그 미군이 그 맡고 있고 또 해군 공군 구성군 사령관도 미군이 맡고 있고 예. 한국군은 부사령관 지상구성군 사령관 맡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지상구성군 사령부는 그림자 조직입니다. 아, 그게 뭐냐니까요. 지상구성군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 예. 그 한국군의 역할 없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지상구성군 사령부는 어떤 그 한국군이 지상군의 압도적 다수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이런 어떤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음으로써 예. 마치 지상군 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어. 실제로는 그것이 그림자 조직이기 때문에 예. 역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미군이 이런 어떤 권한이 한국군이 갖고 있다는 거 거의 신경 안 써요. 왜? 없는 권한이니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예요. 예. 그런데 저기 제가 이 오늘 좀 몇 가지 사례를 깔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그러면은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러지만 사실 평시에도 위기 정보 판단 같은 거라든가 예. 연합 군사 훈련은 평시에도 미군 영역이라고 우리가 그런 몇 가지 권한을 빼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시 얼마 전에 작전권. 키 리졸브 훈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미군이 주도합니까? 미군이 주도합니다. 그럼 그런데 예. 최근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본래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때도 연합사령관한테 위임된 권한으로 남겨놨던 권한이에요. 아니, 그럼 논리적으로는 우리 군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져가야죠. 평시의 연합 훈련이라고 한다면 연합훈련이라고 한다. 평시 작전 통제권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불과 몇 년 안 돼. 2, 3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도한 지도. 예. 그건 이제 전자권이 넘어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안보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권한을 미군 장성한테 위임함으로써 네. 어떤 안보가 돼왔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연평도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포격전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네. 예, 막 포탄이 날라오고 할 때 항공력으로 대응을 하냐 마냐, 아, F-15로 때리냐 마냐.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긴 때리려 그랬는데 군이 반대해서 못 때렸다. 예.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때 군이라고 하면 예. 합참 의장을 통하지 않는 군이 대한민국에 있나? 없죠. 없죠. 예. 그런데 합참 의장하고 대화를 한 게 화상회의밖에 없거든. 당시에. 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합참 의장은 합참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 청와대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전투기의 전자도 얘기 안 꺼냈어. 아, 그래요? 네. 전투기가 뜨긴 떴는데 교전 다 끝나고 네. 그것도 합참 의장이 청와대 지시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군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그러네요. 자기 비서예요. 안보보좌관, 외교안보 수석. 예. 그러면 자기 밑에 자기 새끼가 그런 말 하면은 당장 잘라버리면 되지. 예. 군하고는 이걸 단 한마디도 상의한 적 없어. 예. 단 한마디도. 그래놓고 퇴임할 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 자기 면 살리려고.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합참은 그럼 어땠느냐?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사령부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예. 그 작전처, 화력처 또 연합사령관 계속 쏠까요 말까요? 아, 윤허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K9 자주포로 쏘기 전에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연합사령부가 폭발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네. 쏠람 쏘고 말란 말지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거죠.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끝난 다음 날 예. 그 맥도널드 장군이라고 작전 참모가 예. 작전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군에 아주 노골적으로 니네는 판단할 줄 모르냐. 내가 이라크 참전해서 오고 여기 부임한 사람인데 예. 도대체 이 한국군은 어떻게 된 군대가 예. 이런 걸 갖고 자꾸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말이지. 열받아 못 살겠다. 잠깐 여기서 연평도 포격은 평시에 해당이 됩니까? 평시죠. 평시로 보는 평시에. 겁니까? 그 전까지는 한미 연합작전 차원에서 이런 국지도발 대비 훈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시와 전시를 나누는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전시라 하면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만 전시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는 데프콘이라는 게 있다고. 네, 있죠. 평신 데프콘 4예요. 예. 요게 전쟁의 징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땐 데프콘 3인데 예. 이때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가. 전시 요때가 작전권. 이제 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프콘 2는 전쟁이 임박한 단계예요. 예. 데프콘 1은 그냥 국가 총력전이야.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싸우는 거고 그 전쟁 그 자체고.
그런데 대포콘 3가 선포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연평도. 연평도 때는 네. 대포콘 4가 계속 유지가 됐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그럼 평신해? 평시지요. 그러면 우리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연합사에 계속 물어봤다. 계속 물어봤어. 쏠까요 말까요? 네. 어. 게다가 그 포격 사건 다음 날 예. 이번엔 저기 합참의장이 직접 연합사령관을 만났어요. 월터 샤프 대장을. 예, 샤프. 예. 예. 근데 샤프가 뭘 알아? 그 사람 합참대학에서 교수하다 온 사람이고 군단장도 안 거친 장군이거든. 아, 별로 샤프하지가 않군요. 별로 샤프하지 않아. 아주 이상한 놈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예. 뭐라고 우리 한민구 의장이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저 항공력으로 응징 보복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네. 연합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러니까 벌컥 화를 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샤프가? 물어보냐고. 예. 펄쩍펄쩍 뛰는 거야. 예. 아마 한민구 의장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 아니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이거 협의했다고? 예. 아 그건 한국군 권한이지. 예. 연합사령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계획에 동의한다 그러면 예. 이거 미군이 저 분쟁에 연루돼 버린다고. 그렇죠. 예. 아 이걸 자기가 결정해 본토에 물어봐야지. 예. 근데 나한테 물어보고 들이대니까 작전 계획을 아, 나 몰라 이렇게 나간 거고. 네. 그렇다고 반대를 하면은 예. 이건 한미 관계가 또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고. 오, 그렇죠. 이건 한미가 의견이 다르다는 뜻으로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한미군 사성장군이 재량권이 뭐 있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말하자면 다 본토에서 결정해. 네. 미 국방부에서 직접 통제한다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그 저 연합사령관이라는 게 뭡니까? 미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지침을 받는 예하 부대장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어. 겨우 주한미군 2만 명 지휘하는 소규모 부대장이에요. 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짜증을 내는 거야, 이 양반이. 보라고 이 연합방위 체제라는 게 예. 아무 재량권도 없는 저 주한미군 사성장군에게 우리 안보에 관한 모든 걸 다 맡겨? 하려면은 미 태평양 사령관이나 예. 미국 합참의장이나 네. 이런 쪽하고 앞으로는 협의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그 한반도 작전은 전략적 문제입니다. 이제 작전적 문제는 한국군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그렇죠. 옛날 같이 미 군사고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당나라 군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세계 15위 경제력에 세계 7위의 어떤 그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자그마치 병력이 65만이고 사성장군이 8명인데 네.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에 앞으로 유사시에 저기 북한만 보나?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뭔가 대전략 차원에서 위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주한미군 사령관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 정보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동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이걸 협의하면 결제 단계를 하나 만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허. 주한미군 하급자한테 이거를 본국에 결제 올려달라는 불필요한 구조 하나를 마련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연평도 포격에서 이제 국지 도발이 있었고, 자 여기서 그러면 보복을 해서, 근데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았죠. 가정을 하면 이 국지전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보복을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장이 됐을 경우에 동북아 정세가 완전히 이제 요동이 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네. 그거는 정부 차원, 대통령 차원, 청와대 차원에서 판단해서 미국 정부하고 판단 내릴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얘기해봤자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겪었잖아. 예. 아주 모멸감. 네.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예. 이걸 극소수 군인만 알아. 예. 대다수가 모르는 얘기. 그 모멸감, 저기 어떤 그 저기 굴욕감. 네. 이것 때문에라도 연합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예. 근데 쏠까요 말까요를 왜 저기 김관진 장관이 예하부대 묻지 말고 대응하라 그랬잖아요. 예. 지도 그랬으면서 지들도 미군에다가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있었으면서 부하 보고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래가지고 지난 3년간 그놈의 국지도발 한미 공동계획 만든다고 3년을 허비했잖아요. 예, 그냥 하면 되는 걸. 예, 이게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문화에 삐뚤어진 안보를 해왔는가. 이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기 때는 이런 게 드러나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평시 작전권을 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거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시키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앙앙거리고. 네. 그래서 겨우 설득해 학교 보내놨더니 가정교사 붙여줬거든. 예, 대학 입시 내일 모레인데 예, 지 혼자 가서 시험 쳐야 되는데 예, 가정교사 없으면 못 치르겠다고. 나 대학 진학 안 한다고. 예, 그래서 박정희 때 작전권 환수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안 된 건 뭐냐면 20년째 재수 생활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군이. 예. 20년이 뭐야? 30년이지. 그렇죠. 그 재수 생활만 30년. 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 예, 그다음에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자, 과거 지금 그 한미 연합사나 주한미군이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예. 그 전시 증원군 그 약속입니다. 그 전쟁에 발발하면 즉각 오키나와 기지나 네. 하와이에서 미국도나. 뜬다. 뜬다. 예, 근데 우리 그 저기 호국 세력이 그 성경처럼 암송하는 얘기가 뭐냐? 예. 전시에 69만 명의 미 증원군이 온다. 그렇게 많이 와요? 네. 지금도 그런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69만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레이건 때 예. 그때 나온 수치인데 그때도 근거도 안 밝혔어 사실은. 그때 240만 명이었다고 미군이. 예, 그런데 이라크 전쟁 개전할 때 140만 명으로 줄었다고. 네, 지금 오바마는 이걸 더 줄이겠다는 거거든. 예. 그런데 이놈의 69만 명의 숫자는 아직도 불변이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고. 전 세계 배치한 그 미군 거의 한 그 60%를 뽑아서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저기 오바마가 미 육군하고 해병대 숫자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부대가 다 전시에 한국군 전개하는 그 부대가 우선 타겟이야.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계산으로는 끼케야 1개 사단 플러스 알파와 아, 그래요? 전면전이 일어나도 아니 근데 지상군이 그래. 69만이든 1개 사단이든 일명 땅개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지상군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 지상군 안 와요. 예. 이제 올 부대들이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해공군을 지원하겠죠. 그렇죠. 예. 피를 흘리는 지상군을 왜 보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연합지휘 체계라는 것에서 이 계속 미군이 그 연합사령관을 맡는다 또는 미군이 주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전쟁에 기여도가 많다는 전제하에서예요. 예. 2차 대전 때 어땠느냐? 예. 미군이 전 세계 국부의 68%를 차지했고 연합군의 물자를 거의 다 미군이 됐어요. 그때 500억 달러 그러니까 비행기 2만 대, 네. 대포 2만 문, 예. 그다음에 이제 전차 4,500대. 그러니까 거의 그 압도적인 물량과 병력을 미군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군이 연합 동맹국 사령관을 맡은 겁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예. 근데 기여도가 없는 말하자면 지원만 하는 그 미군이 왜 작전을 주도해? 그거는 절대적인 기여를 우리 한국군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아봐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사령관을 맡고 주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 변한 거거든. 예. 근데 과거의 연합사가 그 레이건 때 69만 보내준다는 그 공수표, 예. 이거 순전히 공수표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것을 공수표로 해서 연년세세 구구조로 가야 된다는 건 이거는 저 그림자 정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군사력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도 진짜로 69만 명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니까? 그냥 그 레토릭이 아니고? 레토릭이 아니고. 진짜로 믿고 있다고요? 네. 이해가 안 가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와서 자기 피를 흘리는 착한 엉클 쌤이 있다. 예. 이게 미국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 우선은 그 현실을 전혀 잘못 알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연합사를 존치시켜서 연합 위기 판단관, 한반도 위기 판단관을 계속 주한미군이 한다는 것은 예. 그리고 거기서 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시대의 산물을 예. 아직도 계속하겠다는 거고 이 한반도 안보를 전략적인 문제가 이제는 주가 됐는데
전투 수준으로 격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일각에서 어떤 주장을 해왔었냐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빚어졌을 때 네. 주한미군은 무조건 그 있어야 된다. 네. 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이 말 그대로 한국에 주둔을 해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야만이 미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용이해진다. 네. 라는 아주 그 논리를 편 적이 있어요. 일각에서. 인계철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국방부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가 말했다고. 그건 관료가 얘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데요.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솔리건 장군이라고 예. 주한미군 참모장이죠. 예. 그 양반이 모욕적 언사라 그러면서 발끈해 버렸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뭐 인질로 지금 삼겠다라는 거냐? 그 얘기냐? 이래 버리니까 그때가 막 효순이 미선이 사건 나고 그때인데 예. 아주 발끈해가지고 모욕적 언사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혼나고 나니까 다신 국방부는 그 말 못 꺼내. 예. 그다음에 미군이 평택으로 가버려요. 예. 서울에 없어. 이제는 한수 이북에 미군이 없다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미군 뺀다 그럴 때 그 유엔군 사령부 깃발이라도 전방에 꽂아놓고 나가라. 네. 이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인계철선 바로 그 논리 때문이었는데 예. 지금은 뭐요? 한수 이북에도 없고 서울에 미군이 연락사무소만 앞으로는 존재하게 될 것이고 다 밑으로 평택에 빠져. 가서 거기서 500년 기지를 만들어서 예. 그 500년 기지라는 거 500년의 홍수가 한 번 나도 끄떡없을 후방의 기지를 만들어서 예. 가족과 함께 안락하게 아름답고 거룩한 군대로 살겠다는데 평택은 무슨 인계철선이에요 이것이.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있죠? 아니 미군이 평택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평택까지 가는 단거리 미사일을 또 개발했어. 그게 그래요? KN-5라고 180km 나가. 예. 장사정포는 그 사정거리가 수원까지인가 그렇다면서요? 아니 그건 포고 미사일. 미사일로? 고체 연료된 단거리 미사일을 또 개발했어. 그게 2년 전에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어. 예. 요건 평택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북한이 난파 간첩을 파견한다고 쳐요. 예. 항상 미군 부대 있는 쪽에서 가겠죠. 오산 평택. 예. 뭐 난 대구에서 한국군 그거 뭐 정찰 감시하려고 난파 간첩 보내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건거대도 오산 평택이. 네. 요즘 뭐 지난주에 그렇잖아요. 오창익 국장하고 간첩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지하철 서울 지하철 뭐 이런 거 같던데.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군은 계속 후방으로 빠지고 북한은 계속 그걸 쫓아가는 무기를 개발해. 뭐야 이게? 계속 미군 발목 잡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국 세력이나 북한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미군 발목 잡겠다는 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계속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네. 그렇게 보면. 한국군 상대 안 해주잖아요. 예. 왜? 쟤들이 미군 꼭두각시에다가 무슨 뭐 정전협정 서명한 당사국도 아니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뭐가 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사 주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 지구상에 말이에요. 미국에 많은 동맹국이 있어요. 네. 우방국이 있고 이스라엘 같이 안보가 어려운 나라도 있고 네. 요즘은 일본도 안보가 어렵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휘권을 통으로 갖다 바치고 오로지 미군을 숭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지구상에 딱 한 나라 있어. 대한민국입니까? 딱 우리나라 하나예요. 그래요? 예, 다 그 병렬적 지휘 체계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 따로 있고 일본? 자위대 따로 있고. 아니 일본이란 나라는 보통 국가도 아니고 예. 미국에 빌붙어 사는 말하자면 그게 불구자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나라도 주권 행사해. 이스라엘 마찬가지. 국력이 우리나라 7분의 1밖에 안 돼 인구가. 예. 그러면서 사방이 적이에요. 예. 저런 나라도 해. 예. 근데 우리나라만 안 돼. 문제가 좀 있죠. 예. 예. 근데 무슨 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주장을 하면 무슨 종북으로 뭐 하고 반미를 이렇게 몰아가니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원래 자주국방 이 군사 주권을 가져오겠다는 거는 보수의 담론이에요. 제 말이. 네. 제 말이. 아니 진보가 무슨 저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자권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면 몇 년 연기하자는데 저 굳이 반대할 생각 없어요. 예. 왜?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예. 미국에는 진보 정권이 등장했는데 예. 미국하고 협의 없이 북진 통일하겠다. 예. 평양에다가 우리 미사일 때리겠다.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주국방의 아주 극단적 형태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 인사도 있긴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전자권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 뭐 주석궁에 탱크를 뭐 몰고 가야 된다는 등. 그렇지. 그러면은 예, 예. 그렇게 하려는 전제가 뭐예요? 군사 주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확립돼야 되는데 나는 어쩌면 그게 무서워서 그 현행과 같은 연합방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굳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예. 어. 근데 그걸 하겠다 그러면서 연합사도 유지하겠다는 이 모순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소소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확인은 안 되는 통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북한이 이제 몇 번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테너겠죠. 예를 들어서 네.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 정문보 폭파 사건도 있었고 이럴 때 무슨 뭐 우리 군을 보내서 보복 군사 공격을 가했다. 네. 뭐 해주 방송국을 쳤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뭐 흘러온 구전되는 얘기가 많고요. 네. 우리가 뭐 우린들 정전협정 다 지켰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근데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한데 네.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한미 간의 마찰이 뭐냐면 우리가 응징 보복하겠다. 네. 이랬을 때 그 미국이 개입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는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이에요. 예. 그건 뭡니까? 그 저기 주요 작전에서 어떤 한국군이 대응하는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이 지상 해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지금도 교정 규칙상 항공 작전은 미 7공군 사령관 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한국군이 단독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건 뭐냐? 아니 교정 규칙 위반이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어. 그걸로 우리를 컨트롤 해왔죠. 네, 해왔어요? 해왔고 네, 그때는 모든 작전 부대가 미군 유엔군 사령관 통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화 실미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북파공작원을 14,000명 파견했어요. 예. 그 중에 7,000명이 사망했어요. 네. 반 이상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보냈어.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한국 사회 진짜 이것도 민주정부가 그 복원시킨 역사라고. 예. 보수는 항상 이런 걸 숨겼죠. 네. 그런 것들 뭐 실미도도 그중 하나였는데 북파는 안 됐지만 예.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응징 보복 작전도 말이죠. 어떨 때는 미군 몰래 했고 어떨 때는 미군과 협의해서 하지만 마찰을 겪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그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적 사건으로 점철돼 왔어요.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려지지 않은 남북 간에는 실제 전쟁을 해온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잦아들기 시작했고 70년대 초반까지가 피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픈 역사로 흘러왔는데 예. 이거를 과거에 집권하셨던 군사정부 때 집권자들이 영원히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다가 전부 민주정부가 복원시켰어요. 그게 예. 북파공작원, 국군 포로, 예. 납북자 문제 예. 이런 문제를 누가 복원시켰어요? 그렇죠. 안보 세력들이 복원시켰나? 아니죠. 그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죠 다. 그분들은 전우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전우를 지들이 저질러 놓고 희생시킨 전우를 자기가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역대 국방장관 총장들이. 그래서 국군 포로라는 용어도 인정 못하게 했고 YS 때까지 예. 아예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가족들 연좌제로 묶어가지고 불이익 줬던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실종자라 그랬지. 그리고 저기 북파공작원 완전히 은폐했고 이것이 이제는 다 복원이 됐어요. 그때 이거 공개하면은 남북 관계에 아주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요즘은 플랜카드에 국군 포로 송환하고 납북자 어째라고 요즘은 데모하시는 분들이요. 예. 자기들이 그래놓고 예. 그럼 한국사를 왜곡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연합사에 대해서도 대단히 굴절되고 왜곡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 양심에 묻겠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안보를 했던 이런 결과가 과연 우리 국민의 힘으로 네. 민주주의의 힘으로 복원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가? 네. 정말 양심의 자기가 결백한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점은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기조는 일단 예정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공약입니다. 그렇죠. 예정대로 환수한. 간다라는 예.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그 한미 연합사를 그러면 김종대 편집장의 주장은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서 MBC 문제를 털어봤는데요. 누가 뭐래도 MBC는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MBC의 주인인 건데 과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MBC의 모습 이게 지금 MBC 경영에 그리고 MBC 방송 내용에 투영되고 있는지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국민들이 MBC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김종국 체제가 들어섰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MBC 노조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여지 아직은 부여잡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김재철 차제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만 보여도 희망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이번 주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